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글을 쓴 목적과 빈칸에 들어갈 내용, 글의 중심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심적, 즉 심리 상태와 태도, 또 내용과 같은 것이 함께 문제로 되어 있는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도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방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치고 말았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 피어오르며 삐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동성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었다. 그러나 그는 동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쉬면 뭐할 끼고. 자, 이 1번 문제에서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는 이 글에 나타난 방만도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자, 2번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이죠. 자, 그럼 방만도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를 찾아내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안에 있는 글에서 보기와 같은 것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방만도의 심정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주인공은 진수라는 아들과 방만도라는 아버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네, 진수가 어디에서 돌아오는 거죠.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도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전사했고, 전사하다는 전쟁 중에 사망하다라는 뜻으로, 네,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 죽는 것을 우리 전사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돌아온다. 즉,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었다. 즉, 생각할수록 신나는 일이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방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질을 단숨에 올라치고 말았다. 자, 이렇게 기뻐서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렇게 기뻐서인지 방만도라는 사람은 보통 평소 때 같으면, 여느 때 같으면이라는 뜻은 평소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서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이 용머리질을, 즉 평소에는 항상 한 번, 두 번 이상을 쉬어야 넘어갈 수 있는 이 용머리질을 한 번에, 단숨은 한 번에 라는 뜻이죠. 한 번에 올라갔다. 즉, 평소보다 빨리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라는 뜻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고 힘들어서 뛰었고 그죠? 또 허벅지가 다리가 너무 아팠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 하지만 그 사람은 구갯마루에서도 쉬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 피어오르며 삐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이 구갯마루에서도 쉬지 않은 이유는 저기 멀리서 보이는 정거장, 그쵸? 그 정거장에서 연기가 나오고, 자, 삐익이라는 뜻은 기차 소리가 되겠죠? 기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자, 이 문장은요, 아들은 점심때쯤 도착한다라는 뜻이죠. 자,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었다. 자,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다. 즉, 해가 뜬지, 그쵸? 일출을 한지 몇 시간 되지 않았다. 즉, 오전이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은 오전이니까 오정은요, 점심때라는 뜻입니다. 점심때가 되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괜히 마음이 급했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할 끼고 라는 뜻은요. 네, 앉아 쉴 필요가 뭐가 있냐, 빨리 가야 되지 라는 뜻이 되겠죠. 1번 문제는 이 글에 나타난 박만도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자, 우리 살아서 돌아온다 라는 걸 봐서 네, 이 아들이 어디에 갔는데 살아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어깨바람이 날 일이었다라고 해서 네, 이 진수가 살아오는 일이 어깨바람이 날 일이었다. 즉 아주 신나는 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만도 씨는 지금 진수라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기쁜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이 글에 나타난 박만도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에서는 네, 이 박만도라는 사람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번은요, 마음이 급하다라는 뜻으로 네, 저지라는 뜻이죠. 초조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쑥스럽다는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자, 들떠있다는 흥분되다,兴奋이라는 뜻이고요. 안도하다, 즉 안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박만도는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쁘죠? 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요, 네, 들떠있다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데요. 자, 박만도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다. 네, 맞죠. 아까 위에서 아무개는 전사했고 뭐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통해서 박만도의 아들, 즉 진수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가장 확률이 높을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박만도는 고개에서 잠시 쉬려고 한다. 자, 아까 여느 때 같으면 쉬어야 넘어갈 수 있는 용머리를 한 번에 올라가고 또 고갯마루에서도 쉬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네, 고개에서 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3번에 박만도의 아들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 자, 박만도의 아들은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라고 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4번 박만도는 평소보다 힘들게 고개를 올라갔다. 자, 아니죠. 아까 평소에는 네, 한 번, 두 번 쉬고 올라가야 하는데 단숨에 올라갔다. 즉 평소보다 아주 빨리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같은 것은요. 네, 1번 박만도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동쪽 서울을 멀리 바라보고 첫 발짝을 내어디딜 때 지금까지의 절망과 번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감격과 희망에 그의 마음은 뛰었다. 노자 한 푼 없는 외로운 여자의 홀홀 단신으로 천리 안팎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도 그의 불같은 희망을 흐려놓지 못하였다. 한 걸음, 두 걸음 남편이 있는 곳이 가까워 온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신통하고 고마운지 몰랐다. 하룻밤 하루낮을 그는 꼬박이 걸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걷는 것이 남편을 만날 때를 다가주는 것임을 생각하면 좀이 쏠아서도 한만히 쉴 수도 없거니와 팽개 일파가 자기 뒤를 쫓아오는지도 모른다. 만일 머뭇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히면 또 무슨 욕을 어떻게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가자, 어서 가자. 서라볼로 어서 가자. 불국사로 어서 가자. 그는 연불이나 외듯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을 서라벌 불국사하고 속으로 외고 또 외며 아픈 다리를 채찍질하였다. 1번 이 글에 나타난 여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했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로 자, 1번 여자는 충분히 여비를 가지고 있다. 여비는 돈이라는 뜻인데요. 자, 2번 여자는 누군가에게 추격당하고 있다. 추격당하다가 쪼이라는 뜻이죠. 네, 누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 누가 여자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3번의 여자는 하루 만에 서라벌에 도착했다. 자, 여자는 하루 만에 남편이 있는 서라벌에 도착했을까요? 네. 4번 여자는 다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동쪽 서울을 멀리 바라보고 첫 발짝을 내어디딜 때 지금까지의 절망과 번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감격과 희망에 그의 마음은 뛰었다. 자, 남편이 있는 쪽으로 내가 출발을 했다. 그쵸? 동쪽 서울을 멀리 보고, 즉 남편과 이 여자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자는 이제 남편에게로 갈 겁니다. 네, 감격과 희망에 그 여자의 마음이 뛰었다. 자, 노자 한 푼 없는 외로운 여자의 홀홀 단신, 즉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뜻으로 네, 돈이 하나도 없는 외로운 여자, 혼자서 가는 여자로 천리 안팎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도 그의 불같은 희망을 흐려놓지 못하였다. 즉 돈이 하나도 없지만 또 먼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이런 걱정과 근심도 많지만 하지만 이 여자가 남편에게로 갔다라는 그 희망을 네, 그것들이 바꿔놓지 못했다. 절망으로 느끼게 하지는 못했다. 즉 여기까지 보면 이 여자는 남편과 만날 생각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한 걸음, 두 걸음 남편이 있는 곳이 가까워 온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신통하고 고마운지 몰랐다. 자, 이 여자는 남편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 그쵸? 남편에게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룻밤 하루낮을 그는 꼬박이 걸었다. 하룻밤 하루낮이란 뜻은요, 네, 하루 종일 그는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다. 왜냐하면 한 걸음이라도 빨리 걷는 것이 남편 만날 때를 다가주는 것임을 생각하면 좀이 쏠아서도 한만히 쉴 수도 없거니와 팽개 일파가 자기 뒤를 쫓아올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이 여자가 쉬지 않고 걸은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빨리 걸어야 남편을 만날 때가 가까워진다라는 생각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팽개라는 일파가 자기를 쫓아올지도 모른다. 즉 쫓아올 수도 있다라는 네,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머뭇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히는 날이면 또 무슨 욕을 어떻게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머뭇머뭇하다는 네, 요의라는 뜻이죠. 망설이다가 만약에 쉬다가 그들에게 붙잡히면 또 무슨 나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라는 마음도 있었죠. 자, 가자, 어서 가자, 서라벌로 어서 가자, 불국사로 어서 가자. 자, 빨리 가자. 서라벌은 지금 현재의 네, 경주입니다. 자, 경주로 어서 가자. 또 경주에 있는 유명한 네, 절이 또 불국사라는 절이 있죠. 자, 불국사로 어서 가자. 즉 빨리 가야 한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는 연불이나 외듯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을 서라벌, 불국사하고 속으로 외고 또 외며 아픈 다리를 채찍질하였다. 즉 연불이나 외듯 이라는 뜻은 네, 절에서 스님들이 나무와 비타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연불을 외듯이 하루에도 여러 번 서라벌, 즉 경주 불국사하고 마음으로 외우고 또 아픈 다리를 채찍질했다. 즉 쉬지 않고 계속 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 이 글에 나타난 여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보시면 1번에는요. 간절하다. 자, 담담하다, 쓸쓸하다, 흐뭇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간절하다는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너무 절실하다라는 뜻이고요. 담담하다는 네, 아무렇지도 않다. 별로 급하지도 않고 또 화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기쁘지도 않고 별 감정이 없는 상태를 우리 담담하다라고 하고요. 자, 씁쓸하다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흐뭇하다는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서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이 내용에서는 남편이 나오고 한 여자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자의 심정을 골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네, 남편한테 가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가는 걸 아주 기쁘면서도 또 하나는 자, 가자, 어서 가자, 서라벌로 어서 가자, 불국사로 어서 가자. 자, 여기에서 내가 가자, 계속 가자라는 것을 외우고 있다라는 건 네, 꼭 가야 한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여자는 현재 기쁘면서도 네, 의지가 강하다. 즉 아주 절실하고 꼭 가고 싶고 간절하다라는 심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간절하다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로 자, 그럼 1번에 여자는 충분한 여비를 가지고 있다. 자, 아까 우리 위에서는요. 노자 한 푼 없는 이라고 했거든요. 네, 돈이 하나도 없었다. 즉 여기에서 여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야 되겠죠. 자,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여자는 누군가에게 추격당하고 있다. 자, 우리 내용에서는요. 팽개 일파가 자기 뒤를 쫓아오는지도 모른다. 즉 쫓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했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내 추격당하다 쭈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여자는 하루 만에 서라벌에 도착했다. 여자가 서라벌에 이미 도착을 했나요? 네, 아니죠. 아직 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가자, 어서 가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여자는 다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아픈 다리를 채찍질하였다. 즉 다리가 아팠지만 이 사람은 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도 하룻밤 하루낮을 그는 꼬박이 걸었다라는 문장만 봐도 네, 이 여자는 쉬지 않고 계속 걸었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답은요. 4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네,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을 들어서서 한참 어리둥절하다가 그는 겨우 수부에 가서 교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누구냐고 되묻는 것을 명함을 내주며 자기는 이번에 이 학교 독일어 선생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사무원은 몸을 납신하고 아 그러서요 하면서 이 복도를 오른쪽으로 꺾어 바로 둘째 방이 교장실이라고 일러주었다. 교장실은 넓고 화려하였다. 교장은 그 넓은 방 한복판에 커다란 테이블을 앞에 놓고 두툼한 회전의자 위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마치 김만필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나시피 이왕의 김만필은 교장을 그의 사택으로 찾아간 일이 4~5차나 있었지만 그때는 김에게 대하는 태도가 몹시 친절한 데다가 교장의 생김이 쭈그렁 밤송이 같았으므로 마치 시골집 행랑 아범이나 대하듯이 몹시 만만했는데 이날 아침 교장실에 와서 그는 교장이요 자기는 일개 시간 강사로서 마주 대하니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자, 3번 문제, 1번 문제는 교장을 대하는 김만필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자, 교장과 김만필이 나오는데요. 자, 교장과 김만필 중에 김만필의 태도를 골라라라는 뜻이죠. 자, 1번은 거만하다, 2번 쌀쌀 맞다, 3번 위축되어 있다, 4번 원망하고 있다인데요. 자, 그럼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골라볼 텐데요. 자, 1번 김만필은 전에 교장을 만났었다. 2번 교장은 김만필을 알아보지 못했다. 3번 사무원은 교장실까지 김만필과 동행했다. 4번 교장은 김만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자, 옛날 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 내용 한번 우리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을 들어서서 한참 어리둥절하다가 그는 겨우 수부에 가서 교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자, 현관을 들어와서 그 사람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이다가 수부는요, 안내창구, 즉 젠타이라는 뜻이죠. 안내창구에 가서 교장실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되묻는 것을 명함을 내주며 자기는 이번에 이 학교 독일어 선생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사무원은 몸을 납신하고 아 그러서요 하면서 이 복도를 오른쪽으로 꺾어 바로 둘째 방이 교장실이라고 일러주었다. 즉 누구냐고 그 사람이 물었는데 수부에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저는 독일어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장실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교장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교장실은 넓고 화려했다. 교장실은 아주 좋았다라는 뜻이죠. 자, 교장은 그 넓은 방 한복판에 커다란 테이블을 앞에 놓고 두툼한 회전의자 위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자, 교장은 아주 넓은 방의 중간에 큰 탁자와 아주 좋은 회전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치 김만필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나 싶이 자, 교장은 마치 자기가 김만필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왕의 김만필은 교장을 그의 사택으로 찾아간 일이 4~5차나 있었지만 예전에 김만필은 교장 선생님 집에 찾아간 일이 4~5차, 즉 4~5번 정도 있었다라는 뜻으로 4~5번 정도 교장의 집에 갔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는 김에게 대하는 태도가 몹시 친절한 데다가 교장의 생김이 쭈그렁 밤송이 같았으므로 마치 시골집 행랑 아범이나 대하듯이 몹시 만만했는데 이날 아침 교장실에 와서 그는 교장이요 자기는 일개 강사로서 마주 대하니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자, 그 사람은 그때는 교장이 김만필에게 아주 친절하고 또 교장 선생님의 생김새가 얼굴이 그냥 시골집의 할아버지 같았기 때문에 자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만만했다라는 뜻은 어려웠다라는 뜻이죠.
이날 아침 교장실에 와서 그 교장을 보니까 자기의 위치는 시간 강사고 교장의 위치는 가장 높은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진다, 고개가 숙여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1번 문제는 교장을 대하는 김만필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김만필이 마지막 부분에요. 그는 교장이고 나는 일개 강사로서 마주 대하니, 즉 그 사람은 교장이고 나는 일반 시간 강사로서 마주 대하니까 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보통 우리는 고개가 숙여질 때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기가 죽을 때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김만필이라는 사람은 교장 앞에서 자기가 교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가 죽었다라는 그런 심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만하다라는 뜻은요, 예의가 없고 건방지다, 즉 예의가 없다, 그리고 건방지다라는 뜻이고요. 쌀쌀맞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얄밉고 차갑다, 즉冷漠라는 뜻입니다. 자, 3번에 위축되다라는 뜻은요, 자신감이 없고 기가 죽다, 즉 우리 보통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위축됩니다. 기가 죽거나 자신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위축되다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4번에 원망하다는 미워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김만필은 그 사람은 교장이고 나는 일반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 뜻은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자신감이 없고 기가 죽는다라는 뜻으로 3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골라볼 텐데요. 1번에 김만필은 전에 교장을 만났었다. 만났었나요? 만났었죠. 김만필을 그의 사택으로 찾아간 일이 4, 5차나 있었다. 즉, 4, 5번 정도 교장의 집에 갔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2번에 교장은 김만필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나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죠? 3번, 사무원은 교장실까지 김만필과 동행했다. 자, 김만필과 동행하지 않았고요. 사무원은 몸을 납신하고 그러서요 하면서 이 복도를 오른쪽으로 꺾어 바로 둘째 방이 교장실이라고 일러주었다. 일러주었다라는 뜻은 말해주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고 그냥 어디입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 4번, 교장은 김만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김에게 대한 태도가 몹시 친절했다라는 걸 봐서는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 김만필은 전에 교장을 만났었고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 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좁은 현관은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자, 4번의 1번 문제는 이 글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이고요. 당황스럽다, 실망스럽다, 불만스럽다, 짜증스럽다 중에서 답을 골라내라 라고 했는데요. 자, 2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에서 보기 1번은요. 위층 여자는 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2번. 위층 여자는 나에게 차를 마실 것을 권유했다. 3번. 나는 위층 여자에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올라갔다. 4번. 나는 위층 여자에게 공동주택의 규범을 가르쳐 주었다. 자, 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자, 아마 이 사람은 아래층에 살고, 그 사람은 위층에 사나 봐요. 그쵸?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층에서 움직일 때마다 발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 사람이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슬리퍼입니다. 자, 슬리퍼, 신발이죠. 집에서 신는 투어시를 얘기하죠. 자, 슬리퍼를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배를 눌렀다. 자, 발소리 때문에 위층에 올라갔죠. 공동생활. 여러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공동생활의 규범,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슬리퍼를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난 문이 열렸다. 자,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소리가 난 후에 10분 후에 문이 열렸다. 자, 문을 늦게 열었죠. 자, 이웃 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자, 이웃 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지 이런 말들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준비한 말과 또 아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선물로 주기 위해서 슬리퍼를 준비했었죠. 자, 이 말과 함께 슬리퍼를 주려고 했는데요. 나는 그 말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멍했다라는 뜻이죠. 자, 왜 멍했는지 보겠습니다.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좁은 현관은 입구라는 뜻이죠. 그 아파트의 입구, 그 문의 입구를 꽉 채우며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타는 룬츠가 있는, 바퀴가 있는 의자입니다. 자, 그 휠체어에 앉은 어떤 여자가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라는 뜻은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나는 룬츠, 바퀴를 바꿔볼 생각이었어요. 소리가 조금 안 나는 것으로요. 자, 이 소리가 났던 이유는 이 휠체어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없어서 차를 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여자의 텅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즉, 여자의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의 텅빈, 즉 여자의 다리가 없는 그 하반신에 담요를 덮었는데요. 그 휠체어에서 이 사람은 빨리 눈을 떼고, 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이 걸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서 휠체어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슬리퍼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글에서 나의 감정,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을 찾아보면은요. 네,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자를 만난 후에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즉,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자를 봤었고요. 네, 그 여자를 본 후에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 어떤 말들을 많이 준비해 갔었죠. 자,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슬리퍼를 선물로 주려고 했던 그 손도 뒤로 감추었다라는 뜻으로요. 네, 휠체어를 본 후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는 당황스럽다. 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했던 일과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당황스럽다. 즉, 의외의 일로 어쩔 방법을 모르다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하고요. 자, 2번 실망스럽다라는 뜻은 내가 어떤 일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으로 수왕이라는 뜻이죠. 자, 불만스럽다라는 뜻은요. 내 뿐만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마음에 차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짜증스럽다라는 뜻은 판이라는 뜻으로 싫거나 귀찮다. 네, 그래서 좀 화가 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남자는 나는 젊은 여자를 본 후에 슬리퍼를 선물로 주면서 너무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답은 당황스럽다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럼 윗글과 같은 내용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위층 여자는 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네, 위에 있었죠, 여러분? 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즉, 문이 늦게 열렸다라는 뜻으로 위에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위층 여자는 나에게 차를 마실 것을 권유했다. 자, 권유했나요? 아니죠.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라고 해서, 아줌마가 없어서 차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자, 3번. 나는 위층 여자에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올라갔다. 아니죠. 그 소리 때문에, 발소리 때문에 자기는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올라갔습니다. 시끄러워서 올라간 거죠. 4번. 나는 위층 여자에게 공동주택의 규범을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줬나요? 못 가르쳐 줬죠. 왜냐하면 여자를 본 후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아니라 휠체어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번. 위층의 여자는 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이고요. 자, 위의 내용을 해석한 결과, 이 사람은 여자의 의외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쵸? 네, 당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정은 당황스럽다이겠죠.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심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런 동사들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를 물으면 문제는 누구의 심정이 어떻다라는 것은 찾아냈지만 아래 보기 1, 2, 3, 4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 심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동사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 나오면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심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긍정적인 동사와 부정적인 동사, 그리고 일반 기타 동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심정,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를 보시면 애틋하다. 애틋하다는 그것이 너무舍不得, 그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보고 싶고 귀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다정다감하다라는 뜻은 남자들이 디테일한 모습들, 우리 다정다감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공손하다는 예의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에서 봤었던 들떠있다라는 뜻은요, 아주 기쁘고 흥분되다라는 뜻으로兴奋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안도하다라는 뜻은요, 안심이라는 뜻으로 마음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흐뭇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본 후에 내가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동사들은 보통 그 사람의 태도나 심정을 나타낼 때 긍정적인 태도나 심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그 사람의 태도나 심정의 동사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럼 부정 동사들 한번 알아보면요. 안타깝다라는 동사. 안타깝다는 아깝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아프고 아깝다라는 뜻이 안타깝다이고요. 섭섭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섭섭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원망스럽다라는 말. 원망은 위행왕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막막하다라는 뜻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즉, 눈앞이 깜깜하다. 이런 뜻을 막막하다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처절하다. 처절하다의 뜻은요, 너무 불쌍할 정도로 그 사람이 거기에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애잔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이 조금 아프다. 즉, 그 어떤 것을 보고 난 후에 불쌍하거나, 또는 가엾어서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자, 처량하다, 치량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불안하다는 아까 무안이라는 뜻이고요. 자, 야속하다는요, 밉다. 섭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괘씸하다는 그 사람이 한 일이 너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초조하다는 아까 짜우지라는 뜻으로 급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민망하다라는 뜻은요. 꼬이 부취, 하이쇼라는 뜻입니다. 자, 거북스럽다는요. 반간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는데 그런 행동이 거북스럽다, 즉 반감이 생기다라는 뜻이고요. 자, 곤혹스럽다라는 뜻은 쿵호라는 뜻으로 좀 당황스럽다의 의미입니다. 자, 씁쓸하다라는 뜻은 좀 마음이 안 좋다라는 뜻이죠. 거만하다는요, 짜오라는 뜻이죠. 무뚝뚝하다라는 뜻은요, 아까 다정다감하다하고 반대어입니다. 사람이 다정다감하지 않고, 무뚝뚝하다, 즉 무신경하다,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쌀쌀하다라는 뜻은 좀 차갑다,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이 차갑다라는 뜻이고요. 허무하다는 바이페일러입니다. 자, 위축되다는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어떤 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 위축되다라고 쓰죠. 애석하다는 아깝다라는 뜻으로 그 시의 의미이고요. 자, 그리고 무안하다라는 뜻은 깜가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깜가라고 하죠. 당황스럽다, 좀 황당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뜻이고요. 실망스럽다, 시왁. 그리고 못마땅하다라는 뜻은 뿌마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부슈니, 분하이신 자주 쓰게 되고요.
자, 불만스럽다. 네, 뿐 아니. 허탈하다랑 아까 우리 허무하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짜증스럽다는 우리 아까 fa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급하다, 초조하다 모두 다 마음이 급하다라는 뜻이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지만 토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간절하다, 너무 절실하다, 너무너무 원하다라는 뜻으로 간절하다라는 동사 자주 나오고요. 자, 태연하다라는 뜻은 별로 급하지 않다. 아까 우리 초조하다, 조급하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반대 의미인 태연하다는 급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담담하다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마음이 빈칭, 평안하다라는 뜻으로 담담하다. 자, 쑥스럽다는 부끄럽다라는 뜻이죠. 심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왔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시고요. 읽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